오늘은 바로 교과서를 보면서 사다리꼴이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다리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을 보기 전에 조금 더 밑으로 가서 녹색 네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표시를 해봅시다.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변을 우리가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한 밑변을 윗변, 다른 밑변을 우리는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과 같이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높이는 두 밑변을 또는 두 윗변과 아랫변을 서로 수직으로 잇겠죠. 그렇다면 바로 위에 1번 질문의 첫 번째 동그라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표시해보세요. 두 변을 무엇이라고 부를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평행한 두 변 우리 뭐라고 한다 했죠? 네, 평행사변형과 같이 밑변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는 우리는 평행사변형처럼 높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번 문제입니다.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다리꼴의 윗변을 파란색, 아랫변을 초록색, 높이를 빨간색으로 먼저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윗변은 파란색, 아랫변은 녹색, 그리고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여러분은 준비물 14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위쪽의 사다리꼴 한 개를 똑같이 오른쪽 위에 돌려서 붙여주면 아래 도형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커다란 도형을 봐보면 어떤 모양인지 짐작이 가나요? 네, 커다란 도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아래 동그라미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저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절반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만큼이 사다리꼴의 넓이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도 결국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과 같았었고,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식도 배웠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도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식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나누기 2가 붙어있다는 점과 밑변 대신에 윗변과 아랫변을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을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구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적었던 식을 자세하게 풀어서 써보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였죠. 그리고 사다리꼴이니까 나누기 2를 해줄 거고요. 지금 그림에서 살짝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사다리꼴의 아랫변과 윗변만큼의 거리를 더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식을 이렇게 풀어서 써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식의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뒤에 나머지 부분 높이를 곱해주고 나누기 2까지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지금 내용을 아래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처음에 봤을 때 쉽게 외워지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식을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이 있는데 일단 건너뛰어서 바로 5번으로 가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지금 먼저 첫 번째 사다리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똑같은 크기의 사다리꼴을 왼쪽에 하나를 더 그리고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밑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다리꼴이 윗변의 길이를 아래쪽에 써주고,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런데 우리는 평행사변이 아니라 그거를 절반을 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 2겠구나. 이렇게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다리꼴만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도 직접 계산을 해봐야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윗변의 길이는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곱해주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12 곱하기 4 나누기 2, 정답은 24겠네요. 2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합쳐줍니다. 또는 그냥 사다리꼴이 두 밑변의 길이를 합쳐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높이를 곱해주고, 이대로만 계산하면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줍니다. 10 곱하기 6 나누기 2는 30.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서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했더니 넓이가 22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곱하기 네모를 하고 그것을 나누기 2를 했더니 22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11 곱하기 네모는 44가 되어야겠네요. 높이는 4m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번에도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두 밑변을 합쳐서 10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15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곱하기 네모가 30이 되어야겠네요. 그럼 네모는 3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익힘책도 풀어주면 되는데 그 전에 3번과 4번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다리꼴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 바로 건너뛰어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을 따라서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오른쪽에 이어붙여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어붙인 사다리꼴을 통해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원래 사다리꼴의 넓이나 또는 바꿔서 만든 평행사변의 넓이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서 만든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식을 세워보면 여기는 아랫변, 고 여기가 원래의 윗변인데 아랫변과 윗변을 합쳐야지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만들어주고 높이만큼을 또 곱해주려 봤더니 원래 높이에 비해서 절반만큼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이용해 보면 결국 사다리꼴의 넓이는 앞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다리꼴의 두 밑변 또는 아랫변과 윗변을 더하고 거기에 높이를 곱한 뒤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번도 간단히 봐보면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알아보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면 두 삼각형의 넓이를 합쳐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아래쪽 삼각형을 1번이라고 하고 위쪽 삼각형을 2번이라고 하면 원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1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고, 자, 1번이 넓이 구하는 식은 사다리꼴이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여기에 2번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끼리 다시 또 반복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랫변과 윗변을 더해버리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해서 한꺼번에 나눠버리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결국 지금 이 식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식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다리꼴이 넓이 구하는 식을 바탕으로 익힘책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사다리꼴의 윗변, 아랫변, 그리고 높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윗변과 아랫변이 있는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을 윗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꼴이 높이는 반드시 두 밑변을 수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사다리꼴을 평행사변으로 바꾸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인데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지금 바꿔서 만든 평행사변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평행사변형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 만큼과 같죠. 자,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이 밑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사다리꼴이 아랫변과 윗변의 길이를 합쳐줬습니다. 이어서 평행사변의 높이만큼을 봤더니 원래 사다리꼴의 높이에 비해서 절반만큼으로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3번을 풀어보면 두 밑변 7과 5를 합쳐주고 높이를 곱한 뒤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땅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말한 친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연수, 밑변의 길이가 11, 높이가 8m이니까 넓이는 11 곱하기 8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 아니고 슬기,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 합이 16, 높이가 8m이니까 넓이는 두 밑변을 합친 값과 높이를 곱해서 나누기 2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 완벽합니다. 굳이 윗변과 아랫변을 사실 나누지 않아도 두 밑변을 합친 뒤에 곱하기 높이를 하고 나누기 2를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준기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나누기 2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높이를 자로 재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직접 재서 식을 세워서 계산해주면 24 그리고 30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도 이어서 계산해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인데 두 밑변을 합치고 곱하기 높이를 한 뒤에 나누기 2를 해서 계산해주면 36 곱하기 7은 직접 계산해보면 252 나누기 2는 126 제곱미터입니다. 2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이번에는 거꾸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닌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윗변과 아랫변을 합치고 곱하기 높이를 해서 나누기 2를 했더니 28제곱미터의 넓이가 나왔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14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를 했더니 28이다. 그러면은 14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56이 되어야겠죠. 높이는 4m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두 밑변을 처음부터 합쳐서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를 했더니 넓이가 45다. 그럼 18 곱하기 네모는 45 곱하기 2를 해서 90이 되어야겠네요. 5m입니다. 다음 3번과 4번입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가와 나와 다,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 쉽게 얘기해서 두 밑변을 합친 길이입니다. 자, 다 보면 가나다가 모두 두 밑변을 합쳤을 때 8m씩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는 서로 다 같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셋 다 넓이가 같겠구나, 이것입니다. 계산해주면 8, 4, 32 나누기 2는 16입니다. 4번, 그림과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알맞은 문장에 모두 동그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 가나 다의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는 각각 다르죠. 그 대신에 서로의 합이 같은 거였죠. 두 번째, 사다리꼴의 높이는 모두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의 합과 높이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사다리꼴과 넓이가 같은 사다리꼴을 다른 모양으로 한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변은 5cm,
아랫변은 3cm, 높이는 4cm. 한번 계산해보면 두 밑변을 합치고 높이를 곱한 뒤에 나누기 2를 해주면 16제곱cm이겠네요. 그럼 넓이가 같은 사다리꼴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구해도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2cm이면서 두 밑변의 합이 16cm인 것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아랫변 9cm, 윗변이 7cm. 넓이를 구해보면 두 밑변을 합쳐서 16,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하면 똑같이 16제곱cm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1학기 수학 익힘책 내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